시장을 방문해야 그 나라 경제 상황을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도시의 형성은 이렇게 시장과 또는 상호, 물물 거래와 관계가 굉장히 깊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경제 활동을 할 미래 시장의 모습은 도대체 어떻게 연출될 것이냐?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다른 경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해외여행을 갔을 때요,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잘 알아보려면 꼭 여기를 방문해야 된다라는 소리를 합니다. 어딜까요? 시장! 맞습니다. 시장을 방문해야 그 나라 경제 상황을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제 현상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장은 도대체 어떤 역사적 배경으로 탄생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누릴 미래의 시장의 모습은 어떻게 진화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해요. 자, 그러면 처음에 시장은 어떻게 형성됐는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태초의 인류는 사실 시장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모두 자급자족이라는 걸 했죠. 즉,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자신이 직접 생산해서 쓰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사라는 거를 짓기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어 나가고요. 또 더더욱 신분제도라는 것들이 대두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신분제가 태동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자신의 신분에 맞는 그런 직업을 갖게 돼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직접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전체 마을이나 도시나 시장을 통치하는 역할만 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공방을 운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기도 하고, 자신의 신분이나 또는 직업에 맞게 다양한 일에 종사하게 돼요. 이처럼 직업이 분화되고 신분제도가 이렇게 세분화되면서 여러 사람들이 특정한 물건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다 보니까 내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물건을 다른 사람과 교역을 해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인류는요, 슬슬 이렇게 모여 살면서 서로 거래를 하는 것이, 교역을 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사람하고 뭔가 물건을 맞바꾸거나 교환을 할 때도 거래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요. 첫 번째 뭐가 들어가냐? 내가 이 물건을 살려는 사람, 아니면 내 물건을 사주려는 사람을 찾아가는데 찾는 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것도 비용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그것을 교역하는 데 있어서 그걸 얼마나 빨리 찾아가서 편하게 교역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또 거래 비용이에요. 그런데 다 같이 모여 있을 경우, 그래서 시장을 형성할 경우 거래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 말고도 농사와 전혀 관계없이 모여 사는 곳이 생기는데, 자, 농사와 전혀 관계없이 모여 사는 곳을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 맞습니다. 도시라고 불러요. 그래서 도시의 형성은 이렇게 시장과 또는 상호, 물물 거래와 관계가 굉장히 깊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초창기 시장, 또는 초창기 도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서 주로 형성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초창기 도시이자 시장이 형성됐던 곳은 4대 문명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4대 문명의 공통점이 참 많아요. 다 다른 곳에 있는데 무슨 공통점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일단 뭐가 있어요? 그렇죠. 큰 강 근처에 있어요. 그리고 강 근처에 뭐가 있다? 비옥한? 그렇죠. 기름진 땅이 있습니다. 뭐 정말 잘하시네요. 예. 그래서 초창기 시장은 이렇게 비옥한 땅과 물이 있는 곳에서 형성이 되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농산물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모여 사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윤택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아주 이색적인 곳에 도시가 형성되게 돼요. 딱 봐도 아시겠지만 사막 같은 곳이죠. 그죠? 농사를 짓기엔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막 같은 곳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시장이 형성됐느냐, 모여 살게 되느냐? 다른 곳에서부터 농산물이나 수산물, 자신들이 생산하지 못하는 물건들을 누가 가지고 오면 자신이 가진 거랑 교환을 하면서 얻을 수 있으니까 드디어 살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좀 더 그 뒤의 시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건 이제 기원전 3000년경에 페니키아라는 국가가 있었는데요. 어느 지역에 있었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시리아라든가 이스라엘 요 근처 지방에 있었어요. 바로 이 그 도시 국가는요, 어떻게 뭘 했느냐, 물감 같은 염료를 생산하는 그런 시장과 교역을 주로 했던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염료만 갖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가 이렇게 역사의 길이 남을 번성한 도시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다른 물건은 다른 지역과 필요한 물건을 교역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고대 그리스 하면 대표적인 도시 어디? 맞습니다. 아테네. 아테네에서 주로 많이 생산했던 물건들은 간의 수공품하고 올리브 제품들을 많이 생산했어요. 그러면 자신들이 생산하지 않은 물건들은 어떻게 한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와서 우리한테 팔아라. 그럼 우리가 생산한 것도 너희한테 팔게. 이렇게 하면서 아주 자신들이 필요한 물건을 원활하게 얻으면서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페니키아라든가 아테네만 하더라도요, 자신의 도시에서 무엇인가 생산하는 일을 해오긴 해왔어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지나면 아주 또 특이한 시장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생산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곳에서도 도시와 시장이 형성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사는 사람과 여기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오는 거랑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오는 것보다도 가운데 어딘가에 교역을 위한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 다 같이 모여서 물건을 사고 팔면 훨씬 편하겠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교역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라는 게 또 형성되게 됩니다. 그런 교역 도시들이 여기저기 형성되면서요, 이제 우리 인류는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편하게 거주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건 당연히 또 뭐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경제 활동을 할 미래 시장의 모습은 도대체 어떻게 연출될 것이냐, 이제 이것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국립국어원에서요, 예전에 옛날 국어 사전을 보면 시장을 뭐라고 정의했냐 하면, 옛날 국어 사전에는요, 상품의 재화 서비스를 거래하는 일정한 장소라고 해놨어요. 일정한 장소라는 건 뭐예요? 물리적인 장소고 우리가 공간이 이렇게 뻔히 보이는 곳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요즘은 시장을 정의하는 게 싹 바뀌었어요. 바로 물품과 재화, 서비스를 거래하는 추상적인 공간이라고 표시해놨습니다. 추상적인 공간이라는 건 꼭 눈으로 보이는 공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바로 온라인에서 많은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라는 곳도 이렇게 지금의 세태를 반영하면서 정의 자체가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래의 시장은 이런 형태로 바뀌었다는 건 알았는데, 그럼 미래의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사고 파는 거래를 할 물건들은 무엇일까? 이것도 또 궁금하겠죠.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사겠다, 무엇인가를 팔겠다라고 하면 아마 보이는 무엇인가를 사고 팔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제 미래에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그것을 사고 파는 시장이 열립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걸 지식재산권이라고 불러요. 지식재산권은 뭐냐? 어떤 지식에 근거해서 그 지식이 많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을 하나의 권리화해서 그걸 사고 파는 걸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좀 들어볼까요? 우리 특허권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특허권이라는 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그 사람의 내가 이런 걸 처음 발명했어요 라는 걸 그 사람이 그 권한을 인정해주는 일종의 지식재산권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새로운 전자제품을 만든다든가 새로운 자동차를 만든다든가 할 때 바로 누군가가 발명해낸 그 기술을 활용하고 싶으면 그 사람한테 돈을 내고 그 기술을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그 이용권을, 보이지 않는 그냥 이용하는 권한을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미래에 여러분들은 시장에서 거래하는 물건들 중에선 여태까지 우리 인류가 시장에서 거래해왔던 물건들이 보이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유형의 것이라면 이제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많은 것들을 거래하는 시장이 열릴 거고요. 뭐 그런 것들은 점점 더 넓어질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이 아마 미래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사고 파는 세상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